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나만을 위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삶,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공동주택에 비해 소유주가 직접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후화돼 빈집 신세가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경매시장에 등장한 수도권 외곽의 한 단독주택 빈집 물건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3,000평 부지에 지어진 이 단독주택은 준공 39년 차로 장기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아 폐가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초 81억 원대의 경매가 시작돼 39억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가격이 반토막 난 이 주택. 경매에 넘어가게 된 이유와 유찰 요인이 무엇인지, 입지나 활용 측면에서 낙찰받아도 될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 단독주택 물건은 토지와 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건인데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가 바로 옆에 있고 죽전역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인데요. 인근에는 대기업 인재개발원과 연구소 등이 자리하고 있고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주거단지도 형성돼 있습니다. 감정가가 81억 원에 달하는 만큼 토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약 9,900제곱미터 3,000평으로 축구장 면적보다도 더 큰 수준입니다. 소유주는 이곳에서 양봉업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봉박스 및 자재들이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81억 원의 경매에 나와 39억 원까지 떨어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옆으로는 양봉통들이 눈에 보이고 뒤에는 지어진 지 40년 된 단독주택이 폐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현장 더 자세히 둘러보겠습니다. 양봉통들의 벌이 되게 많은 거 보니까 아직까지 양봉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양봉통 앞에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형체가 온전치 못할 정도로 한 적어도 10년 이상은 방치되지 않았을까요? 앞에는 이렇게 양봉 자재들이 남아있네요. 관리가 썩 잘 되고 있는 토지 같진 않습니다. 그 건물은 사실 여기도 보면은 아주 오래되고 네. 장기간 방치되고 관리지 않은 거의 폐가 상태여서 그 전체 감정가에서 건물부는 사실 차지하는 부분 없네요. 토지 가격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겠네요. 단독주택 경매로 나오긴 했지만 폐가 상태인 주택 가치가 떨어져 사실상 토지값이 감정가 전부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주택은 건물 면적이 176제곱미터 53평 정도로 단층 주택이지만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1986년 4월 지어진 이 주택은 언제부터 빈집이 됐는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방치로 거주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거주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요. 소유주분이 양봉업을 하시면서 업무용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을 하시는. 지난해 4월 경매 개시가 결정된 이 물건은 약 62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한 대부업체가 이 부실 채권을 인수해 지연이자 등이 더해져 근저당 액수는 72억 원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에게 빌린 7억 8천만 원까지 더해 채권 총액은 약 80억 원입니다. 다만 소유주와 채무자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부동산 소유자분이 이제 이건 좀 소유자하고 채무자는 다르더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개인이고 네. 정확히 빚을 빌린 사람은 법인이더라고요. 아니면 법인 대부하고 인적 유대 관계가 깊으신 분이거나. 왜냐면 이런 집에 그 70억대 대출에 동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난해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올해 1월 말 감정가 약 81억 원의 첫 경매를 진행했는데 유찰됐고 지난달 말에도 감정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인 약 57억 원의 매각 절차를 밟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달 29일에는 약 40억 원의 세 번째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도 유찰되면 가격은 약 28억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수십억 원 하락한 가격에도 유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경매 물건은 사실 이 건물을 활용하려고 낙찰을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거의 토지에 대한 가치를 보고 들어갈 거고, 어떤 그러면은 주변에 호재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네. 어떤 교통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이 뭐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호재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단독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토지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상승할 만한 여력은 없거든요. 네. 근데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서 사실 개발 행위를 하기에도 쉽지가 않은 곳이긴 하죠. 아, 그러면은 그냥 계속 좀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이겠네요, 요거는. 이거는 많이 유찰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서 조사된 거는 지금 뭐 양봉업이라는 게 조사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뭐 여기서 이제 양봉업을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뭐 활용할 토지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토지 위에서 어떤 산업을 할 수 있다면 뭐 양봉 산업을 한다든지 그런 실수요자가 붙어야지 이게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상 하자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토지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다 보니 개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주된 유찰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그 소장님 궁금한 게요. 그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 물건인가요? 맞아요. 이건 또 부수적으로 네. 그 땅의 상당수는 현재 농사를 짓죠. 사실상 휴경지 상태이지만 이 물건은 그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낙찰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건 사전에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은 그 농취증 발급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 공무원하고 사전 면담을 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있던 폐가를 활용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주택을 증축하기는 어렵고 리모델링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개발이 제한돼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유찰은 거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개발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뭐 이제 그 분석은 미리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유찰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청이나 이런 쪽, 시청이나 구청, 뭐 건축가나 이런 쪽이 아마 문의를 많이 해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가능할 개발 행위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뭐를 심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농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놀릴 바에야 쓰는 거지. 이걸로 뭐 건강 그리고 경매 물건으로 진입하는 도로 쪽에는 이렇게 밭이 있는데요. 뒤로는 관국대 축전 캠퍼스 기숙사 건물이 보입니다. 기숙사 건물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폐가 인근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보면 아무래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물류창고나 기업 사무실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쪽 옆에는 비닐하우스일까요? 창고로 사용되는 것 같은 검은 천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인의 3,000평 땅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개발 제한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는 만큼 과연 경매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360에선 앞으로도 다양한 경매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